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녹화 시간은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녹화가 다 마무리되고 업로드 되게 되면 이제 한 4시 어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았을 때 전날 대비 2.44% 하락한 2만 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가격은 더욱더 하락폭이 큽니다. 5% 하락을 하면서 1,100달러가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이 하락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주된 골자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이제 추가 인플레이션 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수확량의 감소와 그 새로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발병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공포감이 현재 시장을 하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이죠. CPI 지수가 어떻게 될지 정말 더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한 번 더 드는 건 아닐지에 대한 우려감도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시가총액 7위의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1.26% 하락한 0.31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에이다의 경우 또한 3.1% 하락한 0.43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2.9%,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14.9%로 여전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포지션 비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2.15%로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더리움의 경우는 59.23%로 이와 반대로 롱 포지션이 더욱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이번 연도 말에 이루어질 POS 통합 업데이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XRP는 과연 어떨까요? 리플 XRP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5.89%에 95%를 나타내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더욱 상승을 할 것 같다라고 보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상태이죠. 현재 환율을 보게 되면 미쳤습니다. 지금 환율이 1314원을 나타내면서 거의 역대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달러 인덱스 지수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 비트코인의 가격과 달러 인덱스 지수의 경우는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던 대표적인 지수였죠. 이 암호화폐 시장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이다, 좋게만은 볼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좀 긍정적인 소식들만 나오면 좋겠지만 부정적인 소식들 나올 수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 전력 수요 폭증에 미 텍사스 채굴기가 일시적으로 작동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마 일단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폭염으로 인한 이 에어컨 사용의 급증으로 전력 소비량이 급증한 정말 심각하게 급증한 탓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블룸버그 통신이 미국 텍사스주의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폭염에 따른 전기 수요 폭증에 대응해서 채굴기 운영을 중단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채굴 업체들은 에너지 그리드를 위해 채굴기 작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라는 텍사스 전기신뢰성위원회 즉 ERCOT의 요청을 받아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텍사스는 앞으로 더 많은 에너지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지만 텍사스 전기신뢰성위원회는 암호화폐 채굴 업체들이 오는 2023년 중반까지 전력 수요를 최대 6기가와트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텍사스주는 저렴한 전기료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채굴 기업
라이엇 블록체인 등이 둥지를 틀고 있는 곳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텍사스의 경우는 특히나 이 암호화폐 시장 크립토 마켓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던 주였습니다. 2021년 5월이죠. 중국의 채굴 금지 비트코인 말살 정책이 펼쳐졌을 때도 이 중국의 채굴 업체들이 가장 선호했던 지역이 바로 미 텍사스 지역인데요. 이제 얼마 전에는 이러한 소식까지 나왔었습니다. 바로 텍사스의 포트 워스에서 미국 최초로 시에서 직접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물론 많은 양의 비트코인 채굴기를 직접 가동시킨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미국의 시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직접 비트코인을 채굴했다라는 소식만으로도 유의미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의 뉴욕주에서는 이제 상원에서 비트코인의 채굴 금지 법안이 통과가 됨으로써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이제는 뉴욕의 주지사의 서명만이 남은 상황인데 예, 많은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서한을 보내는 중이죠. 이 주지사가 뉴욕의 주지사가 암호화폐 채굴 금지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면 안 된다.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2년 동안 채굴에 대한 라이센스를 유예하게 되는데요. 이 2년 동안 뉴욕이 다른 주들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암호화폐 시장, 이 크립토 시장적인 측면 상당히 성장 저해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텍사스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함에 따라 혹시나 텍사스도 이러한 전철을 밟게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 섞인 목소리들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최근 암호화폐 시장,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가격에 관한 분석들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수많은 분석가들과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한 점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이제는 저점에 다 도달을 했다라는 쪽으로 의견들이 모이고 있는 상태인데 하지만 이에 오늘은 조금은 다른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비트코인의 온체인 분석을 보았을 때 약세장의 후기 단계에 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바닥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예, 이제 코인리스의 경우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가지로 지금 추가 요약을 했는데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았을 때 가장 확신을 가진 집단, 즉 장기 홀더 및 채굴자는 현저한 카피출레이션, 모든 희망을 버리고 투매에 나서는 것, 이 카피출레이션의 압력을 여전히 받고 있다. 이는 약세장 후기 단계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3만 달러 반납 이후 채굴자들, 장기 홀더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는 꼭 장기 홀더, 채굴자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사실 스트레스라고 조금 좋게 표현을 했지만 거의 절망을 맛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일 텐데 여기서 LTH, SOPR의 경우는 현재 0.67이다. 여기서 말하는 LTH는 이제 롱텀 홀더로 장기 홀더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제 여기 뒤에 나오는 STH는 숏텀 홀더, 단기 홀더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OPR에 대해서 하나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SOPR은 비트코인이 전송됐을 때 그 코인이 바로 직전에 전송된 시점에서의 가격과 전송이 이루어졌을 때 가격 간의 비율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설명만 보았을 때는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1BTC가 2만 달러일 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가 2배가 오른 4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이제 2배의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비트코인을 옆에 사람에게 이제 보내주게 된다면 4만 달러 나누기 2를 했을 때는 2라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1을 초과했죠.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 이 SOPR이 1 이상이라면은 많은 보유자들이 지금 수익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반대로 SOPR 수치가 1 이하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은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뜻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내용으로 한번 돌아오게 되면은 이 롱텀 홀더들의 SOPR이 현재 0.67로 1 이하이기 때문에 손실 중이며 이는 롱텀 홀더들이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코인이 지금 33% 손실 상태이다라고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이에 지금 좀 많은 커뮤니티라든지 돌아다녀 보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장기 홀더분들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 보게 되면 사실상 33%보다 더욱더 낮은 수치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 지난 상승장 당시 더욱더 이제 추가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평균 단가들이 대부분 한 뭐 3만 달러 훨씬 위에 있는 경우가 이렇게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이전 약세장에서 손실 상태 롱텀 홀더들의 장기 홀더들의 비중이 34%를 넘었고 숏텀 홀더들의 비중은 한 3에서 4% 정도에 불과했다. 이제 이 말인 뜻은 이 숏텀 홀더들의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모두 다 팔아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는데요. 현재 손실 상태의 숏텀 홀더의 공급량의 16.2%를 보유 중이어서 이들보다 확신이 강한 홀더의 손으로 넘어가야 할 물량이 여전히 많음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바닥 형성을 위해서는 더 긴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 단기 홀더들의 비중이 지금 공급량이 16.2%나 있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낮아져야 한다. 한 13% 마이너스가 된 한 3에서 4% 정도까지 낮아져야 정말 약세장에 도달을 했구나. 이제 바닥에 도달했구나라고 말할 수가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를 보게 되면 채굴자 이제 사이드의 경우는 소득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다. 이는 여러분들도 이제 심심치 않게 좀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채굴자들의 이제 손익비가 상당히 낮아졌다. 오히려 채굴기를 돌리는 것이 더욱 마이너스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현재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12개월 평균치의 49%만 벌어들이고 있고 난이도 리보는 하락세인데 이는 채굴자들이 소득 스트레스로 인해 채굴기 가동을 중단시키고 있다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을 보게 되면 2018년, 2019년 약세장에서 채굴자들의 카피출레이션은 약 4개월 동안 이어졌는데 현재 사이클에선 불과 1개월 전 카피출레이션이 시작이 되었다. 채굴자들은 현재 약 6.69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가격이 의미있게 회복되지 않는 한 추가 매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다. 이 3개월 뒤에 정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언급들 그리고 투자 심리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겠죠. 지금 전고점 대비 거의 마이너스 70%, 이더리움의 경우는 마이너스 80%, 기타 알트코인들의 경우는 마이너스 90%, 95%까지 도달한 코인들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이러한 시장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될까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너무나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았을 때 이러한 하락장 속에 대중들과 반대로 가는 투자자들, 세상의 비관론을 이겨내는 투자자들이 큰 돈을 벌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지금의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또 어떠한 좀 이렇게 스탠스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할지, 또 이 선택에 따라서 미래 자산의 가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달라질 것이라 저는 100%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하나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시종카드 보유자 60%가
비트코인의 리워드, 비트코인으로 리워드를 받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일단 서베이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9%가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리워드를 받기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USDC. 네, 라이트코인 정말 오랜만에 좀 보네요. 라이트코인, USDC, XRP, 도지 순이었다고 하는데 이 리워드로 받은 암호화폐를 다시 재투자하겠다는 응답자 비율은 60%로 은행 저축 46%, 비상자금 운용 38%, 은퇴자금 마련 30% 등보다 더욱 높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 또한 이제 크립토닷컴에서 발급한 이 신용카드, 코인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리워드가 CRO, 크로노스 토큰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바로 다시 충전해서 이렇게 밥 사 먹고 술 사 먹고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카드에 대해서 조금 괜찮은 혜택이 있다라고 생각 드는 곳이 있다면은 좀 찾아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급여의 지급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블록윅스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급증 우려 속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 아프리카 등 국가에서 급여를 암호화폐로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거나 금융 불안정을 경험해 본 국가 투자자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주요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이 전통 국제 송금의 대안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달러 고정, 스테이블 코인 등을 선택하고 있다. 직원들 역시 은행을 이용한 해외 송금보다 암호화폐를 선호한다. 은행 등을 이용할 경우 월급의 2에서 5%를 송금 및 환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든 것이 역시 혁신은 이제 바깥쪽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에 크게 공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금융 선진국들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현재 안락한 삶들을 굳이 포기할 이유가 없겠죠. 새로운 기술들을 받아들이는데 당연하게 인간의 본성으로서 거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된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 아프리카 어떠한 국가들인가요? 더 이상 뒤가 없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거의 1년 새에 물가가 80몇 % 이렇게 오르고 있죠. 아르헨티나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얼마 전에 봤는데 인플레이션이 하도 심하니까 월급을 받게 되면은 그 당일날 필요한 물품들을 왕창 한 번에 산다고 합니다. 월급을 그날 바로 쓰는 것이죠. 왜 그러냐 봤더니 이게 하루만 지나도 물가가 지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오늘이 제일 싸다. 그래서 지금 그냥 계속 대량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 이러한 자국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국가들에서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 크립토 시장이 썩은 동아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이를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이 미국을 비롯한 금융 선진국들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지를 한다고 해도 그냥 무시할 뿐이었죠. 하지만 점점 영향을 받고 있는 것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이번 연도 안에 규제적인 프레임워크가 확실하게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 상태이죠. 과연 앞으로 이 시장이, 이 크립토 마켓 시장이 어떻게 성장세를 이어나가게 될지 충분하게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보다 이제 코인 가격의 하락의 영향으로 지금 6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16포인트를 나타내면서 여전히 이제 극단적인 공포 단계 익스트림 피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참 오늘도 익스트림 피어, 어제도, 엊그제도, 지난주도, 지난달도, 2달 전도 지금 익스트림 피어에서 피어로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얼마 전에 20포인트를 넘었다라는 것에 좀 이렇게 희망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에는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개인적으로는 둘도 없는 박앤세일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투자에는 왕도는 없으며 정답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알아야 할 것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수준의 이상의 학습을 통해 투자를 한다면 결국 좋은 결과는 시간을 통해 얻어지기 마련이죠. 이제 작년이죠. 2021년을 지나면서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없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2만 달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논의하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비트코인이 향후 10만 달러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한 인식의 수준 자체가 상당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반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중에는 심지어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사람들 중조차도 이제 비트코인이 아예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드문 상태인데 이제 미래를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그만큼 이 크립토 마켓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절대적이기 때문이죠. 많은 투자자들이 고민하고 잠을 설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의 지금의 가격이 과연 저점인지 아니면 지금보다 추가 하락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이를 알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게 되면 2021년의 상승분을 모두 토해낸 상황입니다. 이제 비트코인 역사상 전고점이 무너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만큼 매크로적인 상황들, 시장 내부적인 신뢰도 문제 등등 안 좋은 소식들은 나올 대로 나온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어제 전해드린 영상에서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하는 상황, 즉 무릎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해도 전혀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시장 가격이 바닥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게 시간을 돌이켜 보았을 때 지난 2017년 당시를 회상하게 되면 당시에 비트코인의 고점은 너무나 높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한 개당 2천만 원을 돌파했을 당시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왜 2천만 원을 넘는지 이 시장이 미친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팽배하였죠. 하지만 지금의 가격대에 비교해 본다면 참 귀엽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모양새인데 당시에는 너무 커 보였지만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그때 어디서 샀든 지금은 수익이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과연 3년 뒤 2025년 우리는 현재를 돌아보면서 어떠한 말을 하게 될까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하였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 1만 달러에 매수를 하든 2만 달러, 3만 달러에 매수를 하든 그러한 것이 과연 크게 차이가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전설적인 투자의 대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중 공통적인 것 하나가 바로 대중들과 반대로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지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은데 이 투자로 돈을 벌지 못하고 결국 손절로 마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실하게 투자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차트를 분석하며 가격 맞추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이제 차트를 분석하는 인물 중에 막대한 부를 쌓은 인물들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당히 극소수입니다. 특히나 다른 자산들과 비교하였을 때 크립토 마켓은 성실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이 불장일 때 상승장일 때는 매일 들여다보다가 막상 가격이 하락하거나 횡보하면 또 관심을 꺼버리는 것이 손절로 가는 지름길이 되게 될 텐데요. 저는 지금의 가격대가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악재가 호재로 바뀌는 날이 오며 지금의 가격대가 절호의 매수 찬스였다는 것을 그리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 때 충분히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매 영상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또한 장기적인 시각으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